예, 10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130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네, 오늘도 종목 탐색하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종목 공개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휠라의 제도약, 미스터홀딩스, 그리고 외국인 방한이 늘어남에 따라서 관심 있는 신세계 유통업종입니다. 네, 미스터홀딩스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좀 생소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휠라 코리아죠. 예, 근황이 어떻습니까, 상황들이? 네, 사실 최근에 유통업종 그리고 의류업종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패딩이라든지 부츠라든지 이런 품목들에 대한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미스트홀딩스는 아쉬운 점이 있었죠.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법인의 재고 문제가 있었고 미국에서 판매량이 좀 좋지 않으면서 미국 순적자가 24년에 1,000억이 넘었었고요. 그런데 많이 줄어들었죠. 25년도 4분기에는 34억 정도만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미국 재고를 대부분 소진하면서 적자 폭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흑자 전환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흑자 폭이 180억 정도대로 크진 않지만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6년도는 이제 25년도에 미국 재고 상당 부분 소진을 하면서 순적자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 사업 정리에 대한 효과가 26년은 온기로 반영이 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실적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을 깎아먹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쿠시네트의 꾸준한 성장세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26년도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물론 24년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만 25년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26년도에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주주하는 책이죠. 주주하는 책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올해 1,8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500억 규모의 특별 배당 이런 부분들을 실시를 하면서 이 주주환원 책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상당히 좀 시원한 주주환원 책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류업종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만, 네, 미스터홀딩스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들이 있었군요. 다음은 신세계입니다. 유통업종 백화점 쪽도 관심이 있고요. 신세계는 또 뭐 이마트 그룹 내에서 좀 구조 조정도 좀 있었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네, 사실 신세계 같은 경우 이 시간에 제가 백화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두 달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화점은 사실 계속 좋았어요. 금년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더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건 현대백화점이었죠. 현대백화점의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최근에 주가의 상승 폭이라든지 주목도를 보면 신세계 백화점이 좀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리뉴얼 효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최근 들어서 실적이 누가 더 많이 좋아졌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1년을 길게 봤을 때는 현대백화점은 꾸준히 좀 좋아졌는데 신세계백화점 단기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백화점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대형 점포에 대한 리뉴얼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큰 폭으로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백화점이 신세계의 전체적인 실적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기여를 했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명동 본점에 외국인 관광객들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이 유수의 백화점들은 1층 명품관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쇼핑을 하고 있고 위로 올라가서 의류까지도 외국인들이 백화점에서도 많은 매출액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인바운드 관광객,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세계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적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의류 중심으로 해서 좀 전에 미스터 홀딩스도 말씀드렸지만 의류가 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백화점들도 실적이 상당히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좀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연말이기도 하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 유입 이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유통 관련주 미스토홀딩스 신세계 미스토죠? 발음이 잘 안 돼요. 미스토홀딩스 신세계 비중 확대 의견 주셨고요. 네. 다음은 이제 오늘 유망주 코너입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사실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섹터에 있는 종목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철강이고요. 그중에서 포스코 홀딩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철강은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업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화학도 힘들었고요. 철강도 힘들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 ENC의 손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적자가 확대가 되면서 25년도 실적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4분기 실적도 사실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오늘 유망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년입니다. 사실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 실적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망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포스코 ENC 손실인데 4분기에 다 털어낼 거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ENC는 내년에는 흑자로 기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적자가 이제는 26년도에는 큰 폭으로 좀 축소가 될 것으로, 큰 폭이 축소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25년도 실적의 발목을 잡았었던 두 가지 부분이 하나는 흑자로 돌아서고요. 하나는 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6년도 실적은 빠른 속도로 좀 개선이 된다. 가격이 굉장히 좀 싸죠.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이 타이밍에 주가가 좀 빠른 속도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바라보시면서 포스코홀딩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본업은 철강 쪽인데, 그러니까 이제 본업은 뭐 획기적으로 좋아지거나 그렇진 않고 좀 스테디하면서 부진했던 부분에 올라오는 거에 대한 포커스입니까? 그리고 가격 전략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네, 사실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좀 더 기대하는 부분은 중국의 철강업 구조 조정입니다. 구조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직 본격적인 부분이 확인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중국 철강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국내 철강 업체들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이 되지 않더라도 26년도 1분기에는 철강 내수 가격에 대한 반등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업 자체도 내년에는 나쁘지 않다. 금년보다 사실 나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죠. 조금씩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래서 본업도 좀 좋아지고 그 외의 부분들도 적자폭을 개선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24년도에 한 40만 원 정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좀 머물러 있으면서 매물이 좀 나와 있는데 그 아래로 한 1년 동안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적에 반등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전에 머물렀던 부분이죠.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4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머닝 종목 전략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